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된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기로 유명한 차량이고요, 아마 일반인 분들도 도요타 프리우스는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차량인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된 차량이고, 제가 직접 매입을 해온 차량만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내용은 2018년 11월 달에 출고가 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대략 25,000km 정도가 주행이 된 상태입니다. 프리우스에서 1.8 2등급이고요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3,264만원이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에 단 한 건의 보험 처리 내역도 없었던 무보험 처리에, 그리고 도막 측정도 해봤지만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흡연으로 운행된 차량이었었고요. 아무래도 일본 차량들이 국내에서 렉서스 브랜드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일본 브랜드는 감가율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차량도 신차 금액이 3,264만원인 차량이었는데, 현재 이 차량과 동급의 차량들의 시세는 대략 2,050에서 2,10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색상은 은색이고요. 은색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데, 장점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고 상처가 나도 그런 상처의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단점은 너무 밋밋한 색상이기 때문에 좀 선호하지 않는 색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프리우스 차량들이 실용성에 중점을 둔 차량들은 은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대형급으로 분류되는 차량들에서 은색이면 감가 요소라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저는 차량을 매입을 해오면 상처들을 대부분 복원을 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보시게 되면 뒷타이어는 8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고, 그리고 앞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적어도 한 60%에서 70% 정도의 마모 상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에서 크게 손볼 상황은 없는 차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게 되면 큰 차량이 아님에도 신차 가격이 3,000만원이 넘었던 차량답게 HID 헤드램프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시동이 걸릴 때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동이 걸리기 전과 후의 소음 차이가 아예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듯한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것이 특징인 차량입니다. 제가 시동을 걸고 본넷을 열고 시동음을 들려드렸는데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기어를 놓고 드라이브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것이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엔진룸 안쪽에서도 특별히 흠을 잡을 만한 부분들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룸 안쪽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사고 흔적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일들이 누유되는 경로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 경로들에서 현재 오일이 누유되는 증상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지금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가 열리는 각도가 굉장히 위에까지 열리다 보니 물건들을 승용차에 비해서 적재할 수 있는 용이성도 훨씬 더 편한 것 같고요. 승용차에 비해서 적재할 수 있는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대략 줄자로 재보게 되면 대략 70cm가 넘는 높이이기 때문에 물건들을 굉장히 높게 올려서 쌓아서 수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재할 수 있는 용이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을 하면서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건 매뉴얼이고요. 보통 수입차들은,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방식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사용하시기 처음에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데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이었었고, 한 번도 사용된 흔적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열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2열의 공간도 좁지 않습니다.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탑승을 했을 때 앞 시트까지의 여유 공간이 이런 공간이 남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그렇게 부족한 사이즈는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열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문짝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 때 너무 무거워서 좀 놀랐었고요. 이 차량은 가죽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트의 변형이 일어나질 않는 장점도 있죠. 그게 직물 시트의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천은 아니고 약간 재질 자체가 천의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용을 하시기에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시동을 다시 꺼놓은 상태인데 이런 디자인인 차량입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게 되면 지금 이게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이 걸리기 전과 후의 소음 차이가 아예 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보통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앞쪽에 계기판이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계기판이 이 센트페시아 중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누적 주행거리, 그리고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그리고 기어를 표시하는 방식도 전부 다 센트페시아 중앙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차량을 매입을 했다는 공지를 올리게 되었는데 현재 이 차량을 운행 중이신 분께서 연비 효율이 20km가 우습게 나온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어 방식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기어봉도 굉장히 작고요. 조작하는 방식도 기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 개 다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액정 패널은 공조기 부분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공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터치도 반응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터치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화면을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의 차량의 블루투스를 연동을 시켜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의 무게감도 적당하고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퇴근 용도로 운행을 하거나 연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량을 매입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니까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도 확인은 해봤지만 현재 이 차량에는 고장 코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부식이 있거나 사고 온 적도 없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인 차량이었었고요. 이번 프리우스의 판매 가격은 2,03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보이고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되었던 프리우스 차량의 판매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들을 꾸준하게 매입을 해와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